부자들은 습관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습관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상하고 독서하고 가계부를 꾸준히 적고 그랬더니 돈이 모이더라고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 그게 독서와 운동이에요. 두 개를 그때 다 했어요. 50이 되고 사회에 딱 나왔는데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배워놓을 걸. 그 배움을 꼭 돈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꼭 했었어요. 뭐 부동산 공부 당연히 배웠고요. 경매 공부도 콘텐츠 사업이나 강의를 하고 싶어서 강연 코칭도 배웠어요. 책을 출간하고 싶어서 글쓰기도 배웠고요. 3년 만에 인생이 좀 많이 바뀌신 케이스잖아요. 네, 저는 완전히 바뀌었죠. 50대는 젊잖아요. 네네. 정말.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부자 메이커 꿈꾸는 서여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여사님께서 예전에 미술학원을 운영하셨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미술학원을 근데 운영하시다가 접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50세 미술학원을 접었는데요. 한 25년간을 운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아무래도 대형 학원이 많이 생기고 그 대형 학원에 젊은 선생님들, 예쁜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나이도 좀 있고 해서 제가 아무래도 좀 접게 됐습니다. 그 접은 다음에 제일 먼저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저는 부자를 조금 꿈을 꿨었어요. 네. 이제 그 계기가 좀 있었는데요. 네. 부자를 꿈꾸면서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게 부자들은 습관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습관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상하고 독서하고 운동이 아닌 그때는 절약을 좀 위주로 많이 해서 걸어 다니는 제가 나가는 돈을 조금 이렇게 틀어막은 그런 생활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습관을 잡기 위해서 뭐 저는 많이 배우셨다고 들었거든요. 뭐 어떤 것들을 좀 배우셨어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배웠던 거는 절약을 위주로 좀 배웠기 때문에 가계부가 먼저였어요. 가계부를 이제 먼저 부자마녀님 돈무적이라는 그런 커뮤니티에 가서 제가 배우기 시작했고. 돈무적이요? 네네. 돈무적이 뭐죠? 돈을 쓰면 무조건 적는다. 돈을 쓰면 무조건 적는다. 그런 타이틀로 돈무적이라는 그 커뮤니티에 가서 이제 배웠는데 가계부 쓰는 습관, 가계부를 조금 지출을 줄이는 습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미술학원을 접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끊기게 되니까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절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셔서 가계부 쓰는 그 커뮤니티 가서 좀 배우시게 된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뭐 어떤 것들을 배우셨어요? 일단 가계부를 처음에 적는 것만 해봤었는데 꾸준히 적고 결산하고 그다음에 다음 달 예산을 잡고 이런 것들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돈이 모이더라고요. 돈무적에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좀 알려주세요. 돈무적은 이제 가계부 모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돈에 관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제가 새벽 기상이나 독서 같은 거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무조건 책을 읽자. 그것도 자기계발서 아니면은 재테크 서적, 부동산 서적 주로 그런 걸 많이 근데 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책을 읽으면 전 너무 졸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3년 이상을 4시에 일어났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몇 시에 주무시는데? 10시에 잤어요. 그때는. 6시간은 좀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시작했던 거는 책을 읽는데 졸리잖아요. 졸리면 일어서서 돌아다니면서도 읽고요. 일단 일어나서 바로 책을 피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물 한 잔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창문도 좀 열어보고 양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방법을 한 다음에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책 읽기를 좀 공부처럼 하셨네요. 좀 진지하게. 그때는 고3 수험생도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몰입했던 시간들인 것 같아요. 미술학원을 아무래도 폐업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절실해진 거 아닌가 싶네요. 위기감도 좀 들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절실해서 내가 이제 갈 곳이 없구나. 이제 벼랑 끝이구나. 그래서 되돌아갈 수 없구나라는 생각에 그러면 되돌아가는 퇴로를 막자. 그리고 앞만 보고 달리자라는 생각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때 제가 알기로 자녀분들도 이렇게 교육비가 좀 들어가고 했던 걸로 네, 아는데. 저희 아이들은 예체능을 전공했어요. 큰 아이, 돈 많이 들어가는데. 네, 큰 아이 연극영화과 출신이고요. 작은 아이 야구 선수 10년간 네, 네.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많이 음. 들어가서 제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럼 교육비는 안 줄이고 지출만 줄이신 거예요? 그때 당시는 50세 정도 됐을 때는 그래도 교육비가 거의 끝날 때쯤, 음. 네, 그쯤이었어요. 그래도 그게 다행히 맞물렸네요. 네, 그게 교육비도 들어가면서 학원도 접었으면 와 진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습관들을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책 읽는 습관을 들였다. 네. 네, 이게 좀 큰 어떻게 보면 큰 전환점이 됐을 수도 있네요. 시작이. 네, 저는 그때 인생의 네. 포인트가 그때지 않았나, 터닝 포인트가. 네네. 왜냐면 그때 제가 책을 한 자도 읽지 않았고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 하기 싫었던 거 네. 그게 독서와 운동이에요. 그 두 개를 다 했네. 두 개를 그때 다 네. 했어요. 네. 정말 독서와 운동. 쉽지 않은 거였는데 했던 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꼽아봐라 하면 저도 독서와 운동을 꼽겠어요. 저 독서, 운동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부동산 공부도 열심히 하셨던 걸로 알거든요. 저는 이제 부자를 아무래도 꿈꾸다 보니까 가진 돈은 없었어요. 대출이 많은 집 한 채, 네, 그거밖에 없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부동산을 하지? 가진 게 단돈 1,000만 원도 없는데 이런 생각에 집을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부동산을 좀 공부하기 시작했고 제가 2권의 책을 읽고 딱 그거를 실행했어요. 2권 책 뭐뭐 읽으셨어요? 네, 하나는 노후를 위해 집을 이용하라와 또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을 읽고 내가 노후를 위해서 내 집을 이용하면서 이걸 바로 실행하자라는 생각에 바로 했던 것 같아요. 읽고. 부동산 투자를 그때 어떤 식으로 공부했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보자 구독자분들께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시작하면 좋다. 뭐 이런 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부동산을 용어도 모르고 시작하면 안 된다고 봐요. 최소한 용어. 부동산 용어는 매매가 뭔지, 임장이 뭔지, 뭐 현장 조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시작하려면 부동산 독서를 한 10권은 읽고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네. 책 선정은 어떤 걸로 10권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처음에 그걸 잘 몰라서 그냥 블로그나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이 조금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시에 나왔던 그 베스트셀러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웬만한 책은 다 좋으니까 10권을 읽으면 그 중에 대부분은 좋을 것 같아요. 읽는 게 중요하지. 네. 그리고 읽다 보면 겹쳐지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서 한 번보다는 더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책도 많이 쓰셨는데 책을 어떻게 해서 쓰시게 됐는지. 책은 처음에 제가 뭐 책 쓰기를 하겠다, 뭐 책을 출간해 보겠다 이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블로그를 열심히 쓰다 보니까 제 블로그를 보면서 이웃들이 공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래서 이렇게 시작을 했구나라는 그런 공감을 보면서 나 이런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다. 다른 분들한테 좀 희망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제가 쓰게 됐어요. 첫 책이 어떤 책이었죠? 첫 책은 제가 50대이다 보니까 50대에 도전해서 부자 되는 법 제목이에요. 그 안에는 제가 시작했던 시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시작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성장을 했는가, 부동산 이야기도 나오고요. 제가 뭐 전자책 쓴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배웠던 사업 같은 이야기, 또 창업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멘토들 이야기도 조금 나옵니다. 21년에 그거를 쓰신 거잖아요. 벌써 3년 전이네요. 3년 만에 정말 인생이 좀 많이 바뀌신 케이스잖아요. 네, 저는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생각하면 저는 사실 60도 되게 젊다고 저는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은 50이라는 나이가 어떤 거 같으세요? 50은 무언가 하기 굉장히 좋다고 봐요. 오히려 40대나 30대나 이러면은 아이들 키워야 되고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도 많고 또 부모님도 아직 젊으시지만 또 저희 같은 나이는 아이들이 일단 다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도 많아요. 그래서 무언가 하기 가장 좋은 나이, 아직 우리가 50대는 젊잖아요. 정말.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나이라고 봅니다.
김미경 선생님 책을 보니까 우리 나이에서 한 26살 정도는 빼야 된대요. 그 예전에 그러니까 뭐 한 30년 전에는 그 평균 나이가 중앙값이라고 해요. 중앙값이 29살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26년에 16년이다. 지금은 45세래요. 네. 그러니까 중앙값 자체가 16살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56세가 돼도 16세 빼면 40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자체가 좀 젊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로는 60대에서 이제 은퇴를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은퇴했으니까 노후에 여행 어떻게 하고 그것만 계획을 짰는데 순식간에 90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았으면 차라리 60대 뭐라도 할 걸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대요. 네. 그러니까 50이 말씀하셨지만 아이도 교육도 어느 정도 좀 끝나고 좀 뭔가 새로운 시작하기에 되게 좋은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게 저는 이렇게 새로운 도전도 하고 네. 독서도 하고 운동도 하고 책 읽기도 하고 특히 다 실행을 했잖아요. 네. 그게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교육받으러 다니신 거. 네. 교육을 되게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는 네. 배움을 네. 굉장히 중요시했었고 네. 그 배움을 꼭 돈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음. 꼭 했었어요. 배울 때마다. 네. 지금도 사실 배우고 있습니다. 네. 배웠던 것들 한번 이렇게 쭉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떤 것들 배웠는지. 저는 뭐 부동산 공부 당연히 배웠고요. 네. 경매 공부도 조금 배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창업 사업을 하는 콘텐츠 사업이나 네, 네, 네. 이런 사업도 배웠었고 네. 강의를 하고 싶어서 강연 코칭도 배웠어요. 강연 코칭까지. 네, 그리고 1인 기업 지금 하고 있는 1인 기업 같은 그런 네. 사업도 배웠었고요. 그 책을 출간하고 싶어서 글쓰기도 배웠고요. 네, 여러 가지를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거 수강료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다 네. 하면 뭐 얼마 정도 될까요? 거의 제가 모두 이렇게 조금 합산해 보면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 1,500만 같습니다. 원. 네. 그 기간이 되게 짧은 기간에 1,500만 원 쓰신 거 아니에요? 네, 그 기간 한 1년 6개월. 네, 그 1년 안에 6개월. 네,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달 한 100만 원씩, 네. 100만 원 이상 꾸준히 계속 네. 쓰시면서 공부를 하신 거네요. 네. 그게 되게 무서워서 지출까지 줄이는 상황에 교육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그냥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네, 저는 코로나로 그 제가 이제 미술학원 네. 끝나고 제가 이제 찜질방 매점 이모도 했었잖아요. 코로나 직전까지 했었어요. 근데 네, 코로나로 말 그대로 그만두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실업급여를 7개월을 받았습니다. 음, 그때 120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 120으로 어떻게든 배워야겠다. 네. 제가 실업급여 끝나기 전까지는 이걸 완전히 아웃풋으로 내야겠다라는 생각에 무섭게 몰입했던 것 같아요. 찜질방 이모 하실 때 네. 그래도 내가 왕년에 미술학원 원장이었는데 네. 찜질방 이모를 할 때 좀 자존심 상하고 뭐 그런 건 없었나요? 많죠. 음, 네, 엄청 많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찜질방 매점 이모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네.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투자가 좀 들어갔어요. 공부에 음. 투자가. 그러니까 취업할 때 네. 저희 큰아이가 아나운서를 꿈을 꿨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나운서 학원 뭐 이런 데 네, 뒷바라지를 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네. 안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50이 되고 사회에 딱 나왔는데 네. 제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음, 찾아주는 곳도 없고 네. 제가 이력서를 내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나와서 보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배워놓을 걸, 자격증이라도 좀 따놓을 걸이라는 그때 굉장히 많이 후회를 좀 했었어요. 배울 때는 찜질방에서 일할 때는 아니었어요? 이때 일을 할 때 하면서 한 4, 5개월 있다가 제가 그만두게 된 거죠. 코로나로 그럼 잘리신 다음에 네. 이걸 좀 배우러 다니신 네, 거예요? 재취업을 할 수가 없었고요. 네. 더 코로나 때문에 취업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었고, 위기는 기회다, 네. 이때다. 네. 그냥 한번 내 인생을 좀 바꿔보자. 음, 제가 조금 무섭게 몰입했던 이유는요, 네. 그거였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나만이 할 수 있다. 네. 이 가난을 내 대해서 좀 끊자. 음, 그게 진짜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거를 네. 배우시게 됐네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배우신 다음에 또 배움과 실제는 사실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 배운 다음에 수익화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처음에 아주 작은 돈나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블로그 에드포스트였어요. 블로그를 써라 했을 때 저는 그날부터 썼거든요. 네. 쓰고 나서 한 달 반 정도 되니까 에드포스트를 신청을 딱 했는데 된 거예요. 네, 네. 근데 첫날 14원이 붙었더라고요. 14원.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거 돈이네 네,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썼어요. 음. 그랬더니 이제 지금은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 나오는. 네. 네이버에서 에드포스트가 네, 몇십만 원.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하나의 제 파이프라인이 됐고요. 네. 그 후에 제가 또 한 거는 전자책 쓰기였어요. 전자책을 배워서 써서 네. 그거를 저희 이제 같이 하는 커뮤니티 분들이 사줬죠. 네, 그랬더니 거기에 또 수익이 들어오더라고요. 지인 판매. 네, 처음에. 네. 그래서 그거를 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창업 멘토링을 배우면서 네. 제가 콘텐츠를 내게 됐죠. 이 전자책 네. 제목이 뭐였어요? 그때 하루 1만 원으로 집밥 먹어요. 일주일 아. 7만 원 살기를 했었거든요. 일주일 7만 원 네. 살기. 그럼 이걸로 프로그램을 하신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일주일 7만 원 살기라는 거는 한 달에 40만 원 안쪽으로 쌀값까지 살아보자. 많은 분들이 줄였어요. 뭐 100만 원 쓰시는 분들도 40만 원으로 줄이고 뭐 150만 원 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일주일에 7만 원 살기 네.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처음에 사실 50대에 처음 시작했고 인지도가 없잖아요. 바닥에 네. 아무도 모르지 않는 네, 나를. 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알리고 모객을 하고 돈을 벌게 됐는지. 처음에 할 때 저를 어떻게 알렸냐면 소통으로 알렸어요. 기록하고 소통. 네. 그러니까 남의 블로그에 가서 계속 답글 달아주고 또 과제를 내주면 네. 멘토들이 과제를 내주면 무조건 1등으로 하고 네, 음. 그렇게 해서 꿈꾸는 서여사라는 이 닉네임을 네네. 누가 봐도 제 얼굴은 모르지만 어디서 들어봤어요 라는 음. 분들이 조금 생겼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객이 되던가요? 네,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는 좀 싸게 받았죠. 얼마에? 10,000원 받았던 것 만 같아요. 원, 네, 한 달 네, 하는데. 프로그램. 한 달에 네, 10,000원.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10만 원 받습니다. 근데 진짜 뭘 해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저것 막 배우시고 근데 왜 저렇게 배우시기만 하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푸시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그냥 뭐 남들이 안 들어도 좋으니까 일단 해봐라 하고 푸시를 했는데 또 이렇게 시키는데 다 하시잖아요. 네, 시작점이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이 네. 저는 그때 네. 내가 왜 벌써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음. 들었거든요. 네. 두려웠죠. 어. 근데 선생님이 해봐라, 무조건 네. 해봐라라는 네, 네. 것도 이야기를 하셨고 네. 강의도 선생님이 푸시를 하셔서 네, 네. 강사 그거를 하셔 네, 네.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신청을 했고 네. 또 됐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시작하게 돼서 지금은 외부 강사에도 등록이 됐고요. 외부 강의, 기업 강의도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훌륭하시네요. 그 제가 듣기로 50대, 60대 분들의 우상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분들이 제일 이렇게 좋아하는 롤 모델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돌이켜 보면 물론 배움도 되게 중요했지만 내가 용기 내서 처음 시작한 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네. 그렇게 했던 게 한 1년 정도 배운 시점이었지 않아요? 네. 네, 1년이 조금 안 됐었고요. 한 네. 9개월 차부터 네, 제가 네. 아웃풋을 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배우기만 하고 난 더 준비해야 돼, 더 준비해야 돼. 너무 두려우니까 네. 무섭고. 네. 그래서 그 시점을 계속 미루거든요. 근데 저 요새는 그냥 창업 수업을 하면은 그냥 첫 주에 다 과제를 내죠. 첫 주에. 그냥 처음부터 하고 나니까 다들 멘붕에 빠지거든요. 내가 뭘 하지? 근데 막상 하면 다 되거든요. 네. 닥치면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닥치고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닥치고 시리즈가 뭐냐면 닥치고 새벽 기상, 닥치고 운동, 닥치고 글쓰기, 네. 닥치고 식비절약, 닥치고 그 운동, 뭐 닥치고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 필요 없고 닥치고 해. 그러면 돼라는 그것 때문에 맞아요. 그냥 하면은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프로그램 뭐 지금 하시는 게 엄청 많은가 봐요. 아니요, 많이는 아니고요. 한 2-3개 정도. 네. 두세 개 정도. 네. 그럼 좀 바쁘신가요? 요새 일정이 어떠세요? 네, 조금 바빠요. 그 프로그램 때문에 바쁘신 거예요? 프로그램도 있고요. 저는 네. 이제 유튜브 촬영 같은 것도 좀 네, 많이 네. 초대를 해주시고요. 네네. 그다음 이제 외부 강의가 조금 있어서 3월 달에도 외부 강의가 조금 잡혀 있어요. 외부 강의는 지방으로 다녀서. 네. 스케줄이 여기저기서 많이 네. 있으시구나. 네. 그럼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외부 강의 같은 거는 어떻게 잡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저는 이제 외부 강의를 작가로 등록이
돼 있어서 이제 네네. 한 건데 이제 한 권이 아닌 제가 보기에 한 여러 권이 있어서 네. 조금 요청이 온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 등록을 해놓으면 거기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강사들을 찾아서 이제 연결을 해주는 네, 그런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도 연락이 오는데요. 그런 쪽에서도 조금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책을 출판했다. 네. 그럼 작가 등록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요청이 와서 제가 그거는 잘 예, 아직 모르겠는데 그냥 네. 그 강의섭의 플랫폼 같은 건가? 네네 그 5호 컨설팅 네 선생님도 한번 해보셔요. 저는 지금 충분히 갖고 네. 그래서 그쪽에서 와서 네. 네, 저는 강의를 좀 시작했고요. 네. 주로 동기부여 강의를 좀 많이 해요. 동기부여 네. 강의. 특히 중장년층들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중장년층들이 많아서 네네. 그분들의 노후의 삶이 좀 불안하니까 네. 저 같은 사람이 와서 동기부여를 해주면 아무래도 시작할 수 있으니 네, 그런 강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내용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5060 분들이 네. 미디어도 요즘 분들은 웬만큼 잘 다루시고 네. 그리고 되게 젊으시고 일단 네. 너무 젊잖아요. 지금 네. 뭐 60대 분들 40대 같잖아요. 네. 이렇게 젊으시고 하지만 마땅히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동기부여 강연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분들께 뭐 이렇게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50대, 60대 분들이 네. 대부분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못 하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일단 저는 무조건 일찍 일어나서 책부터 봐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책에는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해답이 좀 많이 있고요. 타인의 삶이 그런 경험들이 녹아있는 것들이 다 책에 있으니 저는 책을 먼저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이런 커뮤니티에 와서 혼자 하는 게 잘 안 돼요. 함께 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커뮤니티는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커뮤니티는 대부분 이렇게 누군가의 블로그에도 많이 있고요. 네.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소개하는 블로그도 있고 그 책 저자가 많이 커뮤니티를 하잖아요. 그런 네. 경우도 좀 찾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읽기 먼저 해라. 네. 운동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책 읽기랑 운동 네.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네.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네. 사람이 정신력이 뭐 약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정신력이 약한 게 아니라 저는 체력이 약하다고 봐요. 체력이 맞죠. 약해서 정신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네네. 체력이 안 따라지니까 그걸 못하는 거지. 늦잠 자거나 공부를 진득하게 못하거나 앉아있지 못하거나 이런 친구들을 보면 정신력이 약한 게 아니라 저는 체력이 약하다고 봐요. 그래서 체력이 먼저 아무리 우리가 뭔가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주면 못하잖아요. 아프면은 그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가 먼저다. 그래서 저도 체력을 조금 키우는 중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게 히딩크 아시잖아요. 네네. 2002년 네. 월드컵 네.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는 그때까지는 한국 축구는 정신력 이렇게 좀 많이 돼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히딩크 감독은 정신력을 강조한 게 아니라 체력 훈련만 하루 종일 했어요. 선수들이 엄청 불만이 많겠죠. 체력 훈련이 진짜 힘들거든요. 네네. 계속 토할 것 같이 네. 계속 운동을 매일매일 시키니까. 그런데 그렇게 몇 달 하고 나니까 애들이 움직임이 다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력 자체도 좋아질 수밖에 없죠. 네. 저도 정신력은 체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제가 체력이 진짜 좋잖아요. 네. 제가 오늘 밤새 그 전주에서 와가지고 아침에 또 한강 10km 달리고 이 소파에서 한 1시간 정도 자고 지금 또 인터뷰하는 거거든요. 멀쩡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밤새도록 1시간밖에 안 잤는데 사실 체력이 밑바탕 되면 정신력이 무너지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체력부터 키우는 게 너무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네.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체력과 책 읽기 이게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제 네. 나이가 올해 57세예요. 네. 적은 나이가 아니죠. 네. 근데 이렇게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거는 네. 체력인 것 같아요. 네.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갱년기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다이어트를 막 세게는 못하지만은 네. 잘 안 돼요. 안 빠져요. 말 네, 그대로 네. 아무리 해도 네. 달려야 빠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못했더니 안 되는데 걷기는 합니다. 네, 걷기 하고 계단 가끔 올라가고 네, 그런 식으로 체력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달리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달리기 사실은 5km를 뛰었었어요. 네, 바프 찍고 네네. 저는 바디 프로필도 찍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5km를 달렸는데
그게 안 달리다 보니까 그것도 연습이더라고요. 그럼요. 처음에 100m 달리기도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 5km를 달렸는데 네. 5km 달리던 사람이 안 달리니 100m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목표가 네. 사실은 10km 마라톤이에요. 10월에. 그래서 네네. 공표를 여기서 또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체력을 하기 위해서 달리기를 이제 봄 되면 조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달리기가 사실 되게 좋은 운동인 건 다들 아는데 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의지력에 이렇게 기대서 하려고 하니까 네. 꾸준히 못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모든 지역에 달리기 모임이 다 있거든요. 네이버만 찾아도 네.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전주 사니까 뭐 전주 마라톤 뭐 이런 거 치면은 전주 마라톤 클럽 같은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탄이다. 그럼 동탄 마라톤, 동탄 달리기 뭐 이렇게 치면은 다 나오거든요. 혼자 뛰면 노동인데 사람들하고 수다 떨면서 뛰면 그게 되게 즐겁거든요. 네. 네, 저는 그럼 혼자 뛰었는데 아. 그것도 팁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찾아가서 네. 이렇게 많이 배우셨잖아요. 네. 달리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 네. 항상 같이 할 만한 사람들을 찾으면 다 놀이가 되거든요.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5시에 한강에서 4시 반에 뛰었네요. 4시 반에 하루님이라고, 네, 하루님하고 둘이 10km를 뛰었거든요. 네, 그분도 달리기 초보인데, 지난달에 수업 들으면서 같이 뛴 건데, 벌써 이제 10km도 막 뛰고 하거든요. 네, 네. 같이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달리기랑 계단 오르기, 이게 진짜 최고의 운동이라고 네. 생각합니다.